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올해 2025년도에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 관리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감리 주요 사항 잘 들으셨죠? 지금 감리 주요 사항하고 그다음에 제 순서 다음에 이제 회계정산 주요 사항을 이제 들으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이제 시험의 답안 예상지를 지금 보시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절차나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페이지를 사업 소개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시고 신청서 내시고 평가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엊그젠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신규와 고도화의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 사업을 기준으로 여러분 도입기업의 사업 기준에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신규가 아니라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서 구축하는 걸 신규 구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구축 완료한 다음에 다시 이걸 좀 더 추가해서 확장하는 고도화 비용을 지원받는 걸 고도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기존에는 신규와 고도화가 있었는데 신규에서 신규 단독과 공동 활용으로 해서 공동 활용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지원 규모랑 기간, 그다음에 지원 한도 여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도 있었고 계속 소개가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단독 활용이 추가가 됐고 신규 공동 활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연간 해오면서 도입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고도화로 더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한 방안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 전에 기획 단계에 2번, 구축 중간에 2번, 그다음에 거의 마무리될 때 2번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나중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은 지금 사업계획서 쓰실 때 보셨겠지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정산 비용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그냥 수행기관에서 정산했었는데요. 전문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 추진 전체 절차에서 지금 공모 접수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현재까지 와 있는데 지금 스텝 3번에 보시면 그 지점에 저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협약하기 직전에 사업계획서를 최종으로 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업계획서가요. 협약서 안에는 기본적인 틀이 있고요. 사업계획서가 계약서의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문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까 설명 들으신 감리 받을 때 평가 받고 최종 점검 평가 받고 회계 정산 받을 때 모든 걸 다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사업계획서 쓰실 때 공급기업하고 도입기업을 같이 쓰시고 도입기업이 나중에 검토를 하시는데 한 줄 한 줄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계약서 내용이니까. 나중에 변경할 때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나면 사업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중간점검 대신에 코디네이터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최종 감리 그리고 회계정산 점검 그리고 최종 완료 보고서 제출 이렇게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사업 구축 완료 후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활용 실태 점검과 함께 고도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보고서 제출은 절차가 저희 협약할 때도 그렇고요. 공급기업에서 시작을 해요. 공급기업이 업로드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도입기업이 그걸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제출하면 승인하고 제출되면은 수행기관에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요건이 맞는지 본 후에 나중에 승인이 되는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기업에 쓸 때도 잘 써야 되지만 도입기업에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확인 후에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협약 체결과 사업 착수가 8월 달에 이뤄지고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올해는 2025년도는 8월 14일부로 협약 체결일이 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의 내용이 8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걸로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예산 사용도 8월 14일 시점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급과 과제 수령이 가을에 이뤄질 거고 그다음에 완료 보고 감리, 최종 점검, 성과 평가가 이뤄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협약 체결할 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 사업 계획서와 원가 계산이 이뤄진 다음에 이거를 그 검토위원회에서 그 검토 후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승인된 협약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아마 올해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8월 말까지 작성 제출하시도록 안내 드릴 예정이어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그 최종 현장 평가 검토 의견에 있는 상세 내용을 토대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착수를 하시고 착수에 관련된 서류 제출하시면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네. 사업비 지급은 정보지원금을 여기 보시면은 중도금 잔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개념하시면 정보지원금이 성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성금, 중도금, 잔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정보지원금을 제일 먼저 주는데 정보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든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이 확인이 된 다음에 되는데요. 거기에는 중요한 게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으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와 뭐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정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바로 도입기업은 그 중도금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데 아까도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중도금, 잔금을 뭐 나눠서 하나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뭐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이런 것들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간에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가능한데 기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드립니다. 근데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은 기본 가이드라인 외에 그 금액 비율이나 시기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서류도 제출하셔야 되고 다 발행을 하셔야 돼서 예,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바로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도입기업도 공급기업도 두 쪽 다 중소기업이고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사고가 간혹 발생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등의 모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출 요청을 드리는 서류는 반드시 서로의 안전과 그 사업의 그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모든 것들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협약을 하고 착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평가받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점검은 없어졌고 감리가 제일 먼저 이뤄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신 것처럼 산출문 작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회계정산을 합니다. 회계정산하면 감리와 회계정산 결과를 가지고 전체 사업 수행의 결과를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최종 점검 끝난 다음에 최종 완료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그걸 제출하시면 이 사업은 구축 완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활용 실태 점검은 구축하시고 나서 되게 빠르면은 그 해에 하반기부터 나가면은 한 6개월 뒤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점검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산출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미리 지금 교육을 하는 이유는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때 작성을 해두셔야지 안 그러면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지시니까 미리 그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 관리에 있어서 지금 안내드리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업비 전용 별도 통장을 개설해 주시라고 안내를 그렇게 드려도 이제 안 하시는 경우가 나중에 발견되는데요. 올해는 진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회계 법인에서 직접 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개설 또는 영원 통장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그렇게 해서 안내 드렸더니 그건 지키시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업비 통장이 들어와요. 공급기업 사업비 통장으로. 그럼 그걸 통째로 공급기업 법인 통장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밑에 두 번째 항목에 비목별, 건별. 예를 들면은 그 비목별 건별을 안내 드렸더니 인건비. 그 인건비 통째로 옮기신 거예요. 왜 통째로 옮기셨냐 했더니 사업비 전체가 인건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목별로 하라면서요. 그래서 인건비 구입비, 하드웨어 구입비 중에 인건비를 통째로 옮겼다. 그거 안 됩니다. 나중에 상세 설명드리겠지만 인건비든 모든 것들은 지급되는 월별, 월급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시는 건 상관없어요. 거기서 총합을 보는 거. 근데 그 달에 진행된 그 인건비만큼씩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입비도 하드웨어 구입비 중에 구입하는 게 다르면은 그거 건별로 이체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과 증빙 서류는 항상 마련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종료 시에 정상 내역서를 작성하시고 회계 정산은 회계법인의 위탁 정산을 올해는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계획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계획서가 거의 계약서나 마찬가지인데 그 계약을 마음대로 중간에 바꾸면 마지막에 평가받을 때 어렵겠죠. 그래서 협약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협약 변경 절차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주황색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항목이고 그냥 통보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안내 드릴 건데 특히 사업비나 KPI 부분, 사업 내용의 변경은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쓰실 때 잘 쓰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그냥 하면은 끝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애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개년을 하게 되어 있어서 5년 동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뵙고 사후 활용실 때도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굉장히 유지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성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성과 사례도 발표했지만 우수 성과든 어떤 부분이 생기시면 수행기관으로 연락 주시거나 하셔서 우수 성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까지 다 들으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어떠한 사항이든 수행기관으로 문의를 주세요. 오히려 전담기관이나 총괄기관에서는 세세한 내용은 잘 그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해서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수행기관에 가장 먼저 애로사항이나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요청드리면 뭐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다. 그러면은 수행기관으로 제일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